안녕하십니까, 황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가압류 가처분에서 좀 설명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압류 가처분이 왜 필요한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 가압류 가처분이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었지만 가가 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전, 임시로 보전하는 처분이 가압류 가처분인데 이걸 왜 하냐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이 예가 당사자 항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을 갖다 누구한테 전세를 줬어요. 전세 다 끝났어. 2년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뭐 갱신이 됐다가 쳐봅시다. 갱신이 돼가지고 4년 다 살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4년 살면 더 이상 갱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연결시켜줄 필요 없고 내가 들어가 살고 싶으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해서 뭐 2개월 전에 통보해가지고 다 나가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아이고 나 이거 뭐 이사 갈 집이 좀 늦어져가지고 나 몇 달 더 살겠습니다. 대신 그동안 나 전세금 보증금 안 돌려받을게요. 아니면 뭐 임대료 월세라도 조금씩 더 낼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뭐 딱한 사정이긴 한데 난 안 돼요. 나도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임차인들 보면. 임대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차인들도 막무가내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논리는 맞아요. 나 보증금 내가 좀 늦게 받을 테니까 몇 달 늦게 받는데 그게 뭐 중요하다고. 뭐 좀 내 몇 달 더 살 테니까 그 내 편의점 봐주세요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2년 갱신이 돼가지고 더 큰 소리를 내는 경우들도 있죠.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이게 몇 달, 두세 달이면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맞출 텐데 이게 아니고 뭐 6개월씩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집을 팔고 들어오고 돈이 맞고 뭐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내가 도저히 편히 봐줄 수 없으니까 못 봐주겠으면 나가라 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 소송해야지 어떡합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법원에다가 저 사람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안 나가니까 나가라는 판결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도 안 나가니까 강제 집행해서 내보내주세요. 옛날에 집달리라고 했죠. 집행관이 나와가지고 다 드러내가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을 피고로 해가지고 제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임차인 명의를 갖다가 자기 동생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전전대를 해주는 겁니다. 서블렛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임차해놓고 뭐 속여놓고 이제 제3자에게 사기를 치는 거죠. 아, 이거 내 집인데 이거 들어와 사세요. 한 단기 임대로 3개월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내면 사기해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들어온 사람은 단기 임대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이제 저런 경우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소송하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은 안 살고 나가버리고 자기는 그 돈만 가지고 나는 거죠, 이제. 전전대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돈 다 줬으니까 무슨 말이냐 왜 나가라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명도청구 소송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명도청구 소송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 뭐 어떻게 하든 그 사람끼리 계약하는 건 나한테 영향이 전혀 없고 나의 상대방은 딱 임차인 한 명으로 당사자를 항정시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한다고 해요. 부동산 점유를 넘기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상대방한테 점유를 이전을 해도 사실상 이전을 해도 그건 나한테 효력이 없어요. 여전히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3자 어떻게 되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요 어디에 붙어요? 아파트에 다 붙어 있게 돼 있어요, 이제. 종이로 해가지고 딱 붙여놓습니다, 이제.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은 점유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그걸 볼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도 들어왔으면 책임져야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당사자 항정이고 이게 뭐 가처분의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가압류 같은 경우도 내가 누구한테 뭐 1억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내가 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1년 재판 사이에 돈을 막 다들 써버리거나 숨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동결시켜놓는 게 가압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시켜놓는 하는 게 이런 재산 보전에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전하는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가압류 가처분인 겁니다, 이제.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관에서 제가 좀 주의할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특히 가압류, 금전채권을 보전채권으로 해서 가압류를 할 때 가압류의 특징이 재판을 안 해요. 하긴 하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하긴 하는데 처음엔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구한테 1억을 받고 싶어서 소송을 하려 가압류를 하게 되면 판사는 제가 낸 가압류 신청서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차용증을 받았든지 돈을 이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든지 해가지고 하면 판사가 볼 때는 맞네. 그러고 가압류 해줍니다. 상대방은 가압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좌가 동결되니까 당장 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가압류를 이제 남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뭐 압박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 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서 가압류를 해주긴 해주되 담보 제공 명령을 합니다. 가압류가 함부로 해가지고 가압류 상대방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 명령을 하는데 보통 청구 금액의 40% 내외 뭐 그걸 현금으로 공탁을 요구합니다. 원칙적으로 1억이면 4천만 원 내라고 하죠. 근데 아주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SGI나 뭐 서울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보증보험 위탁증권 해가지고 위탁증권 해가지고 뭐냐면 제가 4천만 원 내입 대신 상대방한테 제가 손해를 배상해야 될 때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하고 저한테 청구하게 되는 걸로 해가지고 보증보험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제가 뭐 한 4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피해자의 이제 손해는 담보가 되는 거고 저는 4천만 원 당장 현금 안 내도 한 몇만 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좀 좋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담보 공탁을 할 때 현금을 다 하게 할지 아니면 뭐 절반만 뭐 이제 보증보험증권을 하고 절반을 보험 뭐 할지 아니면 뭐 전부 다 이제 보증보험증권을 할지는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권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때는 되도록이면 다 이제 보증보험증권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고 사실 가압류할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고 또 이건 뭐 또 이제 제가 여담으로 붙이자면 보증보험증권이 아니라 현금 공탁을 할 때 하더라도 그 돈은 어차피 어디 안 도망가요. 법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끝나면 다 거의 100%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자금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제가 뭐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가압류 가처분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